자, 26에서 28번입니다. 이거는 현대소설인데 제목이 뭔가요? 제목이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라는 소설이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어머니가 생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했대요. 배고픈 거 참지 못하셨고 뭔가 점심 먹은 게 부실한 날은 밥통부터 찾곤 하셨대요. 굵어. 자, 그래서 항상 밥을 준비해냈는데, 그래서 밥이 없으면 며느리를 닥달했대요. 그래서 밥이 항상 생명이며 에너지원이래요. 그리고 또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도 아이들처럼 엄살을 떨면서 병원 찾아가서 주사 맞는 거를 좋아하세요. 그게 항생제 주사 많이 맞는 게 좋지 않다고 얘기해도 듣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도 항상 먼저 맞으셨대요. 근데 젊었을 적에는 안 그러셨대요. 항상 잘 참았고 약을 먹지도 않으셨대요. 젊었을 적에 어머니는 몸을 전혀 돌보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항상 자식을 먼저 챙기셨다는 거죠. 어머니의 삶은 궁핍, 가난하고 땀과 희생하는 인종의 그것이었대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한테 소박을 당했다. 이 소박을 당했다는 알고 계세요? 아버지한테 쫓겨났다는 거죠. 근데 쫓겨났다가 이게 별로 뭔가 여자 탓으로 쫓겨났다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나쁜 이유로 쫓아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남자가 나쁠 때 소박당했다 그래요. 자, 첩질, 이거는 다른 여자 만났다는 얘기죠. 첩질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반거충이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어머니는 남은 식구들의 생계를 떠맡았다. 그 가난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은 거는 어머니가 희생해서 그랬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모습은 가장 아름답고 강한 존재로 살아 있었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 자식들이 자기 앞가림을 하고 살게 되니까 어머니의 냄새를 피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확히 따져보면 도시로 나와서 아들 며느리와 살면서 그렇게 됐대요. 따로 살 때는 안 그랬던데 함께 살면서부터 고부 사이, 이제 시어머니 며느리죠. 서서히 뭔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아내의 짜증 섞인 투정질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냄새가 풀기 시작했어요. 그 어머니의 냄새는 신김치에서 나는 냄새 같기도 하고 된장 냄새, 땀 냄새, 곰팡이 냄새, 멸치젓 냄새, 뭔가 나쁜 냄새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나는 냄새인지 아니면 어머니한테 느껴지는 그 분위기를 얘기하는 건지는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의 냄새가 역겹다고 느낄 때마다 젊었을 때의 어머니를 떠올리곤 했대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는 풀잎 향기보다 상큼했거든요. 아내가 외출할 때 뿌리는 불란서 향수보다 더 향기로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떨어져 있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싸움하다가 얻어맞고 화가 났을 때도 어머니 냄새를 맡으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잠이 들곤 했어요. 자, 중략 부분. 아내가 어머니 냄새 때문에 집을 나갔어요. 진짜 냄새인가 봐요. 그래서 당분간 어머니를 동생이 모시도록 하겠다고 하고 아내를 집에 돌아오게 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뭔가 막 뭐라 그러셨대요. 아내는 창백해지더니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대요.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탓할 수가 없죠. 실제로 냄새가 나나 보여. 집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어요. 그래서 창문 열고 향수를 뿌렸어요.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대요. 아내는 주방에 안 나오고 저녁을 먹지도 않았어요. 네 마누라 또 아프니? 어머니가 물었어요. 어머니 목욕은 자주 하세요? 왜? 어머니한테서 냄새 날까 싶어서? 어머니는 아무 냄새도 못 맡으세요? 냄새? 사람 냄새 나겠지. 아무 냄새도 안 나면 그게 사는 집이냐? 어머니한테서 나는 냄새는 무슨 냄새예요? 나한테서 냄새 나니? 모르셨어요? 무슨 냄새가 나는데? 심해요. 모르겠어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디?
자, 어디 하나 맡아봐. 그래서 맡아보라고 어머니께서 재촉하시죠. 근데 할 말이 없어서 숟가락질만 해대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맡으면 되게 불효자 같으니까. 이놈아, 애미한테서 나는 냄새는 자식놈들을 위해서 살아온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인겨. 근데 그 말이 되게 가슴 아팠다 라는 거죠. 자, 그런 얘기인데, 자, 26번.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 개의 사건을 교차한다. 두 개의 사건이 얘기되고 있지는 않죠. 자, 2번.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한 인물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겠죠. 지금 어머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과거의 사건을 현재 시제로 서술하는 거 아니고요. 서술자 전환이 없고요. 자,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현장감을 부각하고 있다. 공간적 배경을 공간적 배경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 거의 어머니 얘기죠. 자, 그래서 26번은 2번이 되겠고요. 자, 27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어머니의 완고한 모습, 기억 봅시다. 말을 듣지 않았죠, 어머니가. 완고한 모습 맞죠?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의 모습. 끙끙 앓으면서도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는 모습. 그쵸, 헌신하는 모습이죠. 맞고. 자, 어머니의 냄새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나의 모습. 디귿. 그 무렵부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머니의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다. 판단하기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는 싫은 거죠. 3번이 되겠고. 자, 4번. 아나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 리을. 어머니는 기세 좋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쵸, 신경 안 쓰시죠? 자, 미음.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는 어머니의 말이 명치 끝을 후벼 팠다. 어머니 말에 아픔을 느끼는 나의 모습. 그쵸? 그래서 27번엔 3번이 되겠고. 자, 28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소설은 감각적 소재를 활용하여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자식이 어머니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기본적 삶의 욕구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냄새를 문제시하는 모습인데요. 그 냄새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으로 형성된 갈등을 통해 부모 세대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긴 하지만 그게 진짜 어머니가 지적하는 것처럼 뭔가 그러니까 아들이랑 며느리 쪽에서 잘못 생각하는 그런 거를 지적하는 소설인가 봐요. 자, 1번. 집에 밥이 없으면 까탈을 부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나가 생에 대한 집착이라 생각하는 것에는 부모 세대에 대한 그릇된 관념이 드러나 있는 거죠. 여기에 따르면 그렇죠. 자, 2번. 어머니의 삶을 궁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으로 보는 것에는 어머니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나의 모습. 어머니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인생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욕구를 부정적으로 여겨야죠. 그래서 2번이 될 것 같고요. 자, 3번. 어머니의 냄새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요. 자, 4번. 어머니의 냄새를 역겹다고 느끼는 나와 그리고 아내의 말에서 어머니의 냄새를 문제시하고요. 자, 아주 심해요 라는 나의 말과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여 라는 어머니의 말에서 각기 다른 인식으로 형성된 갈등이 드러나고 있죠. 자,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고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시다.